What we want is denuclearization broadly defined as the president himself laid out for Kim Jong-un in the paper that he gave him. 위원장께서 앞으로 이런 범위 고려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가는 길은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고독한 귀국길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정막 속에 오늘 밤 늦게 압록강을 건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김정은의 집으로 가는 길, 이 길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저희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무정차. 두 번째, 시진핑 패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의 행군입니다. 자, 먼저 이현종 의원님, 네. 첫 번째 키워드 저희가 무정차라고 꼽아봤는데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질주를 하고 있다고요. 오는 길과는 상당히 다른 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베트남에 올 때는 전 세계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 열차에 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우리나라 난닝 지역에 내려서 여기 내려서 담배도 피우고 갈 정도로 좀 네. 어떤 면에서 여유가 있었죠. 근데 가는 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쓸쓸해 보이고 어떤 면에서 우울해 보이는 그런 귀한 길인데요. 오늘 오전에 이제 텐진을 통과를 했고 아마 오늘 자정쯤이면 이제 단동 지역을 통과를 해서 압록강을 건널 것 같습니다. 아마 5일날 이제 평양에 도착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지난 오는 데보다는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일단 줄어들긴 했습니다. 서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올라가는 것인데 사실은 들을 것으로 예상됐던 베이징도 들르지 않고 네. 또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아무런 성과 없이 빈 열차로 사실 가게 돼서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 특집 뉴스탑10에 출연했던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요. 김정은 위원장 정말 화가 아주 많이 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었죠. 김정은 내심으로서는 지금하고 화가 똑같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베트남과 일정을 소화하는 거 보면 이 화난 심정을 꾹 누르고 아주 태연한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나온 북한 간부들 지금 베트남에서 일정을 수행한 북한 간부들의 얼굴과 김정은, 김여정 다 보면 지금 상당히 긴장돼 있고 좀 어두운 이런 표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서둘러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 그야말로 노딜의 충격,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출발할 때 네. 북한이 즉각적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죠. 애민해적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라고 선전도 하고 네. 그다음에 노동신문의 뭐 전면과 그 뒷면까지 완전히 그 도배를 했었습니다만은 돌아갈 때는 현재 노동신문의 그 사진이 딱 2장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괴로운 것이 수령은 무오이라 그래서 유일영도 10대 원칙에 보면 수령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다. 실수도 하지 않고. 그렇죠. 항상 옳다고 얘기했는데 네. 이번에 그 무슨 비핵화의 그 제재 해제를 그 목표로 해서 갔다고 하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변명을 할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재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회담이 잘못됐다는 보도를 북한 매체가 어떤 매체도 현재 보도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안 박사님. 그리고 또 논스톱으로 평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는 길에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느라 몸이 지칠 대로 지친 김정은 아마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라도 빨리 평양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아마 빨리 조급한 게 이제 빨리 평양에 돌아가서 또 후속 대책도 논의해야 되겠고 네. 건강 문제, 심지어 이제 담배를 피울 때도 라이터보다는 이제 성냥. 그러니까 김정은의 그 담배값은 이제 10대짜리로 조그맣고 성냥은 20가치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팍 켜지지 김정은 위원장의 성냥이 안 켜지거나 부러질 이유는 없겠죠. 네. 북한에서는 대체로 김정은 위원장이 10대짜리 담배값, 뭐 붉은 별 브랜드나 뭐 은하수 이런 거 피운다는 건 얼마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에 라이터를 쓰면 이제 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폐에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유황이 타는 건 뭐 괜찮고 그래서 성냥까지도 사용하는 라이터 대신 이렇게 네. 건강을 하는데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예. 빨리 돌아가서 뭔가 좀 치료도 하고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할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김정은의 귀국길 두 번째 키워드 저희가
시진핑 패스라고 꼽아봤습니다. 당초 김정은 위원장이 귀국길에 베이징에 들러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베이징을 거치지 않고 곧장 평양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현종 의원님. 네. 시진핑 주석을 어떻게 됐든 간에 뭘 만나서 상담을 하고 또 코칭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베트남을 가는 그 대장정의 길에 네. 중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뭐 전혀 갈 수 그랬죠. 없죠.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이 춘제 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열차가 그냥 비상 상황입니다. 자, 그런 걸 전부 다 막고 지금 이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뭐 테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네. 그만큼 중국 국민들의 어떤 불만이 고조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어떤 그 조건을 다 이제 시진핑 주석이 봐줬다는 것이죠. 네. 그만큼 시진핑 주석도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겁니다. 즉 북미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본인들도 상당히 유리한 지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이번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사실 중국도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감싸안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네. 또 국내적으로는 지금 양해가 진행 중입니다. 네. 정협과 전인대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을 뿐더러 갔다고 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 미국이 그렇게 썩 좋아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만나주지 않고 일단 패스로 통과를 했는데 아마 조만간 어떤 네. 식이든지 만남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 박사님. 사실 지금 중국이 살짝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은이 이 상황에서는 그냥 안 만나주고 가는 게 시진핑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일단 평양에 갔다가 좀 마음을 추스르고 조만간 다시 시진핑을 만나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높고 또 제 생각으로는 평양으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9월도 온다 그랬다가 안 오고 이제 이잔수 전인대 위원장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머릿속에는 자기가 이제 찾아가는 것도 뭐 부끄럽고 북미회담에서 아무런 그 빈손 들고 돌아갔으니까 어떻게 하면 4월이나 3월에 시진핑 주석을 평양으로 초대해서 국빈 방문을 이루함으로써 자기 손상된 체면을 좀 회복할 것인가 아마 이런 궁리가 잔뜩 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진핑도 미국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함부로 북한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저희가 꼽은 김정은 위원장의 귀국길 세 번째 키워드 바로 고난의 행군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만나지 못하고 외로운 귀국길에 오른 김정은. 자, 집권 첫 해에 다시는 인민들의 허리띠를 조여매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역부족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신년사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경제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었는데 말이죠. 인민경제 모든 부분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전력 문제 해결에 전체적인 힘을 넣어 인민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합니다. 안 박사님, 지금 곳곳에서 올해 북한 경제는 최악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철강 공장은 이미 멈춰선 지 오래고 폐광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모든 게 이제 철광석 그다음에는 석탄 이게 북한에서는 그 산업의 쌀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이게 생산이 돼야 전력도 나오고 그래서 또 기계가 돌아가고 석탄 철광석이 캐내지 못하면 근데 지금 1년 넘게 지금 제재로 인해서 그 다 거의 지하막장이고 수직갱도 많은데 물이 다 차버렸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광산이나 탄광에 물이 차면 그 물을 제때 뽑아내지 않으면 물이 차버리면 그다음에 그건 폐광되는 겁니다. 아하. 그럼 다른 광맥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북한의 무역량이 10분의 1로 감소했다. 네. 이런 제재를 돌파할 수 없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다 보니까 고난의 행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폐광. 사실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이 석탄이나 무연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광산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 폐광이 속출한다.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겠죠. 그게 이제 지난번에 장성택을 채용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가의 어떤 그 자원을 싸게 팔았다. 이런 네. 혐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단천에 있는 그 무연탄 철광석 광선 또 그 보크사이트 광산 이런 것들을 중국의 장성택의 주도하에 굉장히 싸게 계약해서 장기 계약해서 이제 팔았다. 이런 혐의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대북 제재로 인해서 그러한 지하 자원의 수출입이 완전히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어떤 외화벌이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네. 또 고난의 행군은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1990년대의 그 고난의 해군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식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나무 껍데기마저도 다 벗겨 먹을 정도로 식량이 부족했는데 그때 평균적으로 1년에 한 50만 톤 정도의 식량이 모자랐다고 그래요. 네. 북한이 평균적으로 좀 올해는 풍작이다 그러면 30만 톤이 모자라고. 네. 평년작이다 그러면 50만 톤 모자라고 흉작이다 그러면 이제 그 아래로 가는데 올해 여름 작년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네. 그리고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0만 톤 정도의 식량이 모자랄 것이다. 150만 톤이요. 그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최대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 속에 김정은은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노이 회담 기간 중에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조카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는 단체죠. 천리마 민방위. 이 천리마 민방위가요, 자유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단체 이름을 바꾸고 북한의 임시정부 건립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임시정부는 인권과 인도주의를 존중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근간을 세우고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안 박사님, 저 어떻게 된 겁니까? 천리마 민방위를 자유조선으로 이름을 바꾸고 저 여성은 누굽니까? 글쎄, 저 여성이 탈북 여성인지 아니면 뭐 그냥 우리 한국 여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배경 화면은 지금 우리 파고다공원 비슷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천리마 민방위 즉 자유조선, 이제 주체조선이 아니고 이제 자유조선이 브랜드가 이제 바뀐다는 건데, 임시정부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소리선, 우후적순처럼 있었지만 저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선언한 건 또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일입니다. 네. 그래서 참 오비일학이라고 북미 정상회담이 딱 깨진 그 오후에 저게 천리마 민방위가 임시정부를 선포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아마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말하면 청천벽력 같은 그런 네. 충격으로 받아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탈북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네. 해외에 있는 탈북자들입니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로 망명정부, 북한의 망명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저 조직에서 죽은 김정남을 갖다가 거기 대표로 아하. 후대하려고 몇 번 이제 접촉을 했는데 김정남이 그걸 거절했었습니다. 네.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움직임이 거의 없었는데 요번에 이제 3월 1일 날 예. 이제 다시 나타났는데 이 천리마 민방위가 김한솔을 망명을 시켰습니다만은 현재 데리고 있는지 그건 불확실합니다. 네. 김한솔은 현재 미국에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조직이 현재 한국에 있는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김한솔하고 직접적인 연관성도 현재는 알 수가 없는 상태고 어찌됐든 간에 저 조직이 북한 바깥에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굉장히 가슴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저 조직이 나타날 때마다 김정남을 회상하게 만들고 네.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자기 이복형을 주겠다는 그게 항상 사람들 뇌리에 쓰이기 네. 때문에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최전선에서 밀려난 줄만 알았었던 인물의 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한 무대이기도 했죠. 바로 영변 외 핵시설의 존재를 담은 문서를 내밀어서 김정은 위원장을 깜짝 놀라게 한 주인공, 바로 강경파 존 볼튼 미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번 비핵화 협상에서 신성처럼 등장했던 김혁철 대표에게 밀려난 줄 알았던 인물이었죠.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턴 보좌관,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세 곳의 방송사, 메이저 방송사들과 잇따라 인터뷰를 하면서 종횡무진 하노이 협상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Well, I don't consider the summit a failure. Kim Jong-un himself said in our last meeting, we're going to go through many stations before we achieve this deal. The meeting in Hanoi was one such station. So the president's ready to keep talking. The president has said this repeatedly. We're not going to make the mistakes of past administrations. What we want is denuclearization broadly defined as the president himself laid out for Kim Jong-un in the paper that he gave him.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가려서 어디 있나 싶었는데 이번에 급부상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압박을 하겠다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태영호 공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회담의 결렬의 핵심 인물은 바로 볼턴이었다. 그렇죠. 않습니까? 사실 존 볼턴 보좌관이 이번에 회담 전에
한국을 오려고 했었습니다. 그 부산에서 사실은 한미일 안보 보좌관들 간의 어떤 회담이 있었는데 그걸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공식 회담에서는 수행단에 끼질 않았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볼턴이 날아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볼턴만 날아간 게 아니고 이번 회담의 뒤에 배석한 사람들 보면 CIA, 재무부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배치를 했어요. 그건 네. 뭐냐면 사실은 회담 전면에는 폼페이오와 비건이 있었지만 실제 뒤에서는 존 볼턴을 중심으로 해서 재무부와 CIA가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결국은 보면 이쪽에 어떤 무게를 실어준 것이 아닌가. 네. 폼페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온건론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볼턴은 계속 텔레비에 나오는데 폼페이오는 어디가 있는지 사실은 그렇죠. 뭐 시골에 갔다고 하는데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렇다 네. 보면 이제 아마 트럼프의 정책은 볼턴 쪽으로 상당히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닌가. 아하. 즉 볼턴이 이야기했던 리비아식 해결 방법, 즉 이제 선 제재와 함께 후 협상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전체 북핵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볼턴처럼 이번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받게 된 인물이죠. 최선희 외무성 부상. 자, 지난 2일 새벽이었죠.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아주 걱정하는 그 인터뷰가 뇌리에 남습니다. 우리 국무위원장님께서 미국에서 하는 미국식 대상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지 않는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하는 그러한 힘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무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범위 고려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안 박사님. 사실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김영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최선희가 갑자기 그 전면에 나섰고요. 이 회담이 끝난 이후에 결렬의 책임을 지고 김혁철이 혹시 숙청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마 김혁철뿐만 아니라 김영철도 그 컨트롤 타워인 김혁철 라인이 이번에 다 일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대단히 그 두 사람은 평양으로 돌아가서 어떤 형식으로든 문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최선희 부상의 저 표현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의욕상실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만 김정은 위원장 이제부터 비핵화 안 하겠다고 나갈 수도 있다는 위협과 협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평양에 돌아가서 뭔가 멤버 체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김영철이 미국 정상회담의 임무를 맡았었는데 네. 왜 김영철이 맡았냐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상회담에 이렇게 개입이 되기 때문에 한국을 통일연설부장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김영철이 네. 했는데 요번에 미국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보니까 이 국제사회에서는 김영철이 별로 쓸모가 없어요. 먹히지가 않는군요. 네,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리영호하고 최선희 라인으로 외교 라인 쪽으로. 전문 외교 라인으로 책임자가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벌써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빈손으로 평양에 돌아가는 김정은. 이 김정은만큼이나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코엔의 저격,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입지가 좁아져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비난거리가 생겨났습니다. 자, 시작은 작은 말실수에서 비롯됐습니다. But he knew it later. You got a lot of people, big country, a lot of people. And in those prisons and those camps, you have a lot of people. And some really bad things happened to Otto. Some really, really bad things. Why are you But he unfollowing? tells me that he didn't know about it. And I will take him at his word. 자, 이 발언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비난을 받게 된 거였죠?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보면 오토 원비어 군이 사실 이제 북한에 가서 거의 죽음 일보 직전에서 송환이 됐지 않습니까? 네. 와서 이제 숨졌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몰랐다. 김정은 많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식으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을 어떤 면에서 보면 옹호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인이 저렇게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거의 없는 상황이고. 네. 더군다나 미국인을 갖다가 저렇게 고문하고 한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몰랐을 리가 없죠.
사실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카드로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저 말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네. 이런 지금 사실은 의문까지 들 정도로 아하.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오토 임비어군의 지금 부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격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이 소송과 관련해서 50만 달러인가요? 그렇죠. 굉장히 큰 지금 소송을 김정은 위원장 상대로 했지 않습니까? 판결을 내렸잖아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협상 당사자지만 저 문제를 김정은 위원장이 몰랐다고 하니까 이해한다. 너 그럴 수 있다라고 한 저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인권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일천한 것인가를 미국 사회가 굉장히 지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폭넓은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게 보여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방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오토 원비어는 자기 부모들이 1조 2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5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5,500억 원을 북한 정부가 배상을 해라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판결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은 몰랐다. 그러면은 북한 정부 이꼴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북한 정부 몰랐다라고 된다면은 그 미 연방 법원이 내린 판결을 대통령이 정면으로 지금 반박을 해주는, 그렇죠. 변호해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비난의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